안녕하세요. 양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양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양띠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실지도 몰라요. 사람의 성향과 특성이 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건데요. 긴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관심을 주시는 덕분에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자, 양띠 사람들의 성격과 운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띠인 분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성향 때문에 양띠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들은 사람들과 쉽게 조화를 이루고 신뢰를 쌓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띠인 분들은 대체로 예술적 감각과 창의력이 뛰어나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잘 활용해요. 이 점은 직장에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나 개인의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만약 양띠인 여러분이 예술이나 디자인 혹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해결이 쉬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양띠의 창의적 사고는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죠. 양띠의 성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와 온화함입니다. 양띠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아마 양띠인 여러분 중에도 배려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친구나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곤 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팀으로 함께하는 일에서 양띠의 배려와 조화로운 성향이 두드러지는데요. 이처럼 양띠는 대인 관계에서 신뢰를 받으며 협력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 추구입니다. 양띠 사람들은 가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때가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꼭 양띠가 아니어도 공감할 만한 부분인데요. 누구나 가끔씩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양띠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금전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편이죠. 혹시 양띠이신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신중함은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해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중요한 순간에 돈을 아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입니다. 양띠인 분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성향 덕분에 창의적인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이 창의적 사고는 양띠의 큰 강점 중 하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도와줍니다. 양띠의 특성은 재물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띠 분들은 금전적인 안정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물운은 그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을 때 더 좋은 운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띠인 분들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때 재정적으로도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변의 의견이나 감정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주변 사람의 의견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양띠는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세운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띠의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물건들은 각각 고유의 의미와 효과를 지니고 있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가진 기운을 잘 활용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양띠 분들이 재물운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물건은 옥입니다. 옥은 오래전부터 동양에서 매우 귀한 보석으로 여겨져 왔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매력을 주는 보석입니다. 특히 옥은 부와 장수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와 장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벌써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옥은 온화하고 차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양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잘 맞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옥을 가까이 두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평온할 때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마음이 불안할 때보다는 차분할 때 결정이 더 잘 되잖아요. 옥은 그런 내면의 평화를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재물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물건이니 옥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옥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옥을 배치하기에 추천되는 장소는 거실 선반이나 침실 머리맡입니다. 거실에 두면 집 전체의 기운이 안정되고 가족 전체의 재물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거실에 둔 옥은 집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안정과 건강운을 원하신다면 옥을 침실 머리맡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에 두면 내면의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건강운이 강화되기 때문에 나에게 더욱 좋은 기운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관리가 중요한데요. 옥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먼지나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닦아주는 것이 옥의 기운을 발현시키는 데 좋다고 합니다. 이왕 좋은 기운을 얻으려고 한다면 옥을 깨끗하고 맑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예쁜 물건일수록 더 애정을 담아 관리하곤 하잖아요. 옥도 마찬가지로 자주 닦아서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물건은 황금색 장식품입니다. 황금색은 말 그대로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황금색이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겨졌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황금색을 보면 부와 번영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반짝이는 금빛이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띠인 분들은 금전적 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황금색 장식품이 주변에 있으면 재물운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이런 황금색 장식품은 금전적 기운을 불러오고 안정적인 부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안에 황금색 장식품이 있다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반짝이는 금빛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황금색 장식품은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황금색 장식품을 배치하기 좋은 위치는 집 입구 근처나 거실 중앙입니다. 집 입구에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재물운으로 바뀌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거실 중앙에 두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배치하면 집안의 금전운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크거나 화려한 장식은 오히려 재물운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소박한 황금색 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황금색의 빛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을 주는 장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선택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은 파란색 유리병입니다. 파란색은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집중력을 상징하는 색깔인데요. 양띠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는 성향이 있어 파란색 유리병이 매우 잘 어울리는 물건입니다. 특히 유리병에 물을 채워두면 기운이 맑아지고 재정적인 결정에도 안정감을 더해준다고 해요. 물에 맑고 깨끗한 에너지가 파란색 유리병 안에 담겨 있으니 더욱 안정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란색 유리병을 배치하기 좋은 위치로는 창가나 책상 위가 추천됩니다. 창가에 두면 자연광과 더불어 기운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창가에 놓인 파란색 유리병은 햇빛과 함께 밝은 에너지를 받아 집안에 좋은 기운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 책상 위에 두면 업무 중 집중력을 높여주고 재정적 판단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목표를 적어놓은 메모지를 유리병 밑에 두면 더욱 효과가 좋아진다고 하니 여러분도 메모지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목표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두고 집중력을 강화하면 재물운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파란색 유리병 안에 담긴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탁해지면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 관리를 꼼꼼히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항상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기운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좋은 재물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반대로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할 물건들도 알아볼까요? 양띠의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물건들을 집안에 두면 기운이 나빠지면서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이 간 거울입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금이 간 거울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해요. 침실이나 거실과 같은 중요한 공간에 금이 간 거울을 두면 오히려 나쁜 기운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하거나 치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녹슨 철제 물건입니다. 녹슨 철제 물건은 탁한 기운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재물운이 방해될 수 있어요. 녹이 쓴 물건은 정체된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방이나 거실처럼 중요한 공간에는 특히 녹슨 물건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녹 제거를 통해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거운 돌 장식품입니다. 무거운 돌 장식품은 공간의 기운 흐름을 방해하여 답답하고 무거운 기운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해요. 양띠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재물운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거실이나 침실과 같은 공간보다는 집 외곽에 두는 것이 더 낫고 되도록 필요하지 않다면 아예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양띠의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물건을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해되는 물건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양띠의 재물운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한 해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해의 재물운을 준비하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이루었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다듬는 시간인 만큼 양띠 분들이라면 이 시기를 잘 활용해 안정된 재정 상태와 긍정적인 금전 흐름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말 재정 점검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보세요. 연말에는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재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득과 지출을 한번 세세하게 분석해 보시고 혹시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그동안 사용했던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고정 지출과 비고정 지출을 구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지출이 반복되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남은 비용을 저축과 투자로 돌리는 계획을 세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뿐 아니라 다가올 새해에도 안정적인 재정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양띠의 성향 자체가 내면의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해의 긍정적인 재물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점검하며 내실을 다지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니까요. 두 번째, 주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양띠분들은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조화를 이루려는 성향이 강한데요.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특히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하고 주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의 조언은 참고하되 자신의 재정적 상황과 목표에 맞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리 모두 때로는 주변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곤 하는데요. 연말만큼은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목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조언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기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바쁘고 많은 계획과 모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잠시 쉬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차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연말을 마무리하면 내면이 안정되고 내년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됩니다. 혹시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답니다. 내면이 안정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니 연말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자신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또한 잠깐씩이라도 매일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이지만 매일의 작은 루틴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평화가 재정적 안정감으로도 이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내년의 목표를 이야기해 보세요. 양띠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기운을 얻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가족과 친밀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올해를 돌아보며 목표를 이야기하고 내년의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를 통해 양띠의 내면이 더욱 안정될 수 있고 긍정적인 기운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재물운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올해 이루었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도 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잊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가족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다르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그만큼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어서 재물운뿐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지나친 욕심을 내기보다는 차분히 내실을 다지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띠의 성격은 평화롭고 온화하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를 세우거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운을 끌어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말에 잠시 여유를 가지며 내실을 다지고 새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맞이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연말을 잘 보내다 보면 다가오는 새해에도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기운과 안정적인 재물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긍정적인 기운을 나누고 한 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해 보아요. 안녕하세요. 양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양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양띠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실지도 몰라요. 사람의 성향과 특성이 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건데요. 긴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관심을 주시는 덕분에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답니다. 자, 양띠 사람들의 성격과 운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띠인 분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성향 때문에 양띠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들은 사람들과 쉽게 조화를 이루고 신뢰를 쌓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띠인 분들은 대체로 예술적 감각과 창의력이 뛰어나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잘 활용해요. 이 점은 직장에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나 개인의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만약 양띠인 여러분이 예술이나 디자인 혹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장점을 발휘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해결이 쉬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양띠의 창의적 사고는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죠. 양띠의 성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와 온화함입니다.
양띠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아마 양띠인 여러분 중에도 배려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친구나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곤 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팀으로 함께하는 일에서 양띠의 배려와 조화로운 성향이 두드러지는데요. 이처럼 양띠는 대인 관계에서 신뢰를 받으며 협력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 추구입니다. 양띠 사람들은 가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때가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꼭 양띠가 아니어도 공감할 만한 부분인데요. 누구나 가끔씩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양띠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금전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편이죠. 혹시 양띠이신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신중함은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해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중요한 순간에 돈을 아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사고입니다. 양띠인 분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성향 덕분에 창의적인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이 창의적 사고는 양띠의 큰 강점 중 하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도와줍니다. 양띠의 특성은 재물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띠 분들은 금전적인 안정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물운은 그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을 때 더 좋은 운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띠인 분들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때 재정적으로도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변의 의견이나 감정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주변 사람의 의견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양띠는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세운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띠의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물건들은 각각 고유의 의미와 효과를 지니고 있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가진 기운을 잘 활용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양띠 분들이 재물운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물건은 옥입니다. 옥은 오래전부터 동양에서 매우 귀한 보석으로 여겨져 왔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매력을 주는 보석입니다. 특히 옥은 부와 장수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와 장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벌써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옥은 온화하고 차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양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잘 맞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옥을 가까이 두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평온할 때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마음이 불안할 때보다는 차분할 때 결정이 더 잘 되잖아요. 옥은 그런 내면의 평화를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재물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물건이니 옥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옥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옥을 배치하기에 추천되는 장소는 거실 선반이나 침실 머리맡입니다. 거실에 두면 집 전체의 기운이 안정되고 가족 전체의 재물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거실에 둔 옥은 집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안정과 건강운을 원하신다면 옥을 침실 머리맡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에 두면 내면의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건강운이 강화되기 때문에 나에게 더욱 좋은 기운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관리가 중요한데요. 옥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먼지나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닦아주는 것이 옥의 기운을 발현시키는 데 좋다고 합니다. 이왕 좋은 기운을 얻으려고 한다면 옥을 깨끗하고 맑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예쁜 물건일수록 더 애정을 담아 관리하곤 하잖아요. 옥도 마찬가지로 자주 닦아서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물건은 황금색 장식품입니다. 황금색은 말 그대로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황금색이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겨졌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황금색을 보면 부와 번영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반짝이는 금빛이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띠인 분들은 금전적 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황금색 장식품이 주변에 있으면 재물운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이런 황금색 장식품은 금전적 기운을 불러오고 안정적인 부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안에 황금색 장식품이 있다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반짝이는 금빛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황금색 장식품은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황금색 장식품을 배치하기 좋은 위치는 집 입구 근처나 거실 중앙입니다. 집 입구에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재물운으로 바뀌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거실 중앙에 두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배치하면 집안의 금전운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크거나 화려한 장식은 오히려 재물운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소박한 황금색 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황금색의 빛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을 주는 장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선택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물건은 파란색 유리병입니다. 파란색은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집중력을 상징하는 색깔인데요. 양띠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는 성향이 있어 파란색 유리병이 매우 잘 어울리는 물건입니다. 특히 유리병에 물을 채워두면 기운이 맑아지고 재정적인 결정에도 안정감을 더해준다고 해요. 물에 맑고 깨끗한 에너지가 파란색 유리병 안에 담겨 있으니 더욱 안정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란색 유리병을 배치하기 좋은 위치로는 창가나 책상 위가 추천됩니다. 창가에 두면 자연광과 더불어 기운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창가에 놓인 파란색 유리병은 햇빛과 함께 밝은 에너지를 받아 집안에 좋은 기운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 책상 위에 두면 업무 중 집중력을 높여주고 재정적 판단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목표를 적어놓은 메모지를 유리병 밑에 두면 더욱 효과가 좋아진다고 하니 여러분도 메모지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목표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두고 집중력을 강화하면 재물운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파란색 유리병 안에 담긴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탁해지면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 관리를 꼼꼼히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항상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기운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좋은 재물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반대로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할 물건들도 알아볼까요? 양띠의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물건들을 집안에 두면 기운이 나빠지면서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이 간 거울입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금이 간 거울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해요. 침실이나 거실과 같은 중요한 공간에 금이 간 거울을 두면 오히려 나쁜 기운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하거나 치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녹슨 철제 물건입니다. 녹슨 철제 물건은 탁한 기운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재물운이 방해될 수 있어요. 녹이 쓴 물건은 정체된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방이나 거실처럼 중요한 공간에는 특히 녹슨 물건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녹 제거를 통해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거운 돌 장식품입니다. 무거운 돌 장식품은 공간의 기운 흐름을 방해하여 답답하고 무거운 기운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해요. 양띠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재물운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거실이나 침실과 같은 공간보다는 집 외곽에 두는 것이 더 낫고 되도록 필요하지 않다면 아예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양띠의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물건을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해되는 물건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양띠의 재물운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한 해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해의 재물운을 준비하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이루었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다듬는 시간인 만큼 양띠 분들이라면 이 시기를 잘 활용해 안정된 재정 상태와 긍정적인 금전 흐름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말 재정 점검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보세요. 연말에는 다가오는 한 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재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득과 지출을 한번 세세하게 분석해 보시고 혹시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그동안 사용했던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고정 지출과 비고정 지출을 구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지출이 반복되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남은 비용을 저축과 투자로 돌리는 계획을 세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뿐 아니라 다가올 새해에도 안정적인 재정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양띠의 성향 자체가 내면의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해의 긍정적인 재물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점검하며 내실을 다지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니까요. 두 번째, 주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양띠분들은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조화를 이루려는 성향이 강한데요.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주저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특히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하고 주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의 조언은 참고하되 자신의 재정적 상황과 목표에 맞는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리 모두 때로는 주변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곤 하는데요. 연말만큼은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목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조언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기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바쁘고 많은 계획과 모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잠시 쉬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차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연말을 마무리하면 내면이 안정되고 내년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됩니다. 혹시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답니다. 내면이 안정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니 연말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자신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또한 잠깐씩이라도 매일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이지만 매일의 작은 루틴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평화가 재정적 안정감으로도 이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내년의 목표를 이야기해 보세요. 양띠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기운을 얻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가족과 친밀한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올해를 돌아보며 목표를 이야기하고 내년의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를 통해 양띠의 내면이 더욱 안정될 수 있고 긍정적인 기운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재물운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올해 이루었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도 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잊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가족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다르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또한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그만큼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어서 재물운뿐 아니라 전반적인 운세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지나친 욕심을 내기보다는 차분히 내실을 다지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띠의 성격은 평화롭고 온화하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를 세우거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운을 끌어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말에 잠시 여유를 가지며 내실을 다지고 새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맞이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연말을 잘 보내다 보면 다가오는 새해에도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기운과 안정적인 재물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내용을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긍정적인 기운을 나누고 한 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해 보아요.